출근했다가 퇴근은 못한 사람이 1년 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 오늘도 1명 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넘어졌습니다. 여기 깔려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일요일에는 부산 남포동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쏟아져 내린 벽돌 더미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공사하던 시공업체들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곳은 1년 전에도 사고가 나서 수사받던 곳이고요. 다른 한 곳은 낙하물 방지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 아직 없습니다.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쩌면 당연한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 211건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11건입니다. 아직 판결 나온 건 없습니다. 이 법은요, 형량이 아주 셉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은 1년 이상 이렇게 정해놔서 상한도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두면 사장님들이 안전 챙길 거란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사장님 구속시키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책임을 제대로 지우자는 거였죠. 그런데 1년 동안 사고가 딱히 줄지를 않았습니다. 시행 전부터 기업들은 부담스럽다고 싫어했던 법인데 개정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지켜야 하는 규정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아가 최근 정부가 이 법의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아서 TF도 만들었는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처벌 대상, 수준, 또 제재 방식 등의 개선, 그리고 처벌 요건이 불명확한지 명확한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에 대한 면책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경총 같은 재계, 그리고 정부 쪽에선 기재부에서 나왔죠.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경제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방식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한번 사고 났다고 처벌하는 건 너무하다. 그 대신 중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자,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처벌을 줄이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요, 현행법상 경영 책임자, 즉 CEO 처벌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 법에서 정해둔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국은 기업에만 벌금 물리면서도 산재를 많이 줄였는데요. 이건 우리와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용부도 처벌 약화가 아니라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평소에 잘 지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요. 겪어보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큰 회사들은 전부 비싼 돈 주고 로펌에 자문을 맡기기도 하고요. 이런 면피 시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지가 개정 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적용 유예로 빠져 있었는데 이제 1년 남았죠. 사실 산업재해의 80%가량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납니다. 사고에 취약한 동시에 예방체계를 만들 능력도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왼쪽처럼 철제 연결고리로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일부 현장에선 저렇게 그냥 철선으로만 묶어놨거든요. 네. 저렇게 하면 제대로 버티질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장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업이 안전을 비용과 부담으로 느끼는 대신 꼭 필요한 투자라고 인식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기업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면 나서서 돕는 것도 정부 역할이고요. 따라오지 못한다면 주저없이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